방신호를 수신하거나 정기적인 신호를 수신하거나 어떤 무선 유선에 있어서 번호를 붙여놔가지고 다른 노이즈와 노이즈가 되는 이런 것들, 그것이 뭐 그 레이저 PC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전파가 됐든 번호를 붙여놔가지고 자기 거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호를 신호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은 노이즈하고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요. 스피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쓸데없는 잡음이 들어오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원래 음을 갖다 그대로 재현해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합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래는 제가 그 드론 조종할 때 여기다 암호를 붙여가지고 숫자 방식이든 뭐든 아니면 자기가 얼굴이 암호가 되거나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 이렇게 숫자 방식이나 문자 방식 기타 다른 방식으로 붙인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돼야지 통신하거나 암호 프로그램을 쌍방간에 그 시각대에 암호가 맞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모뎀에도 쓸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나 일단 모든 송수신 장치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저기 서로 간에 암호 프로그램에 깔려 그 시각대에 워키토키다 그러면 경호는 워키토키가 이제 100명이 있어요. 등록된 얼굴만이 통신할 수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등록된 얼굴이 이게 통신이 되거나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비밀번호가 없으면 통신 자체도 안 되고 문자 자체도 송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데도 제가 여기 있다 그게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이메일이나 인터넷상에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이 암호를 붙여주면은 그것이 암호가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음성일지도 있고요.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해킹하기가 상당히,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해킹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다운로드 업로드를 갖다 자기 외에는 안 되도록 하는 것과 다른 나 외에 다른 경로를 인식하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터치, 여기서 나오는 터치 방만 인식을 하고, 또는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키보드 명령만을 인식을 하고, 또는 음성 명령도 되겠죠.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 인식에 대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우리가 영상 통화하면 여기서도 오디오 통화만 하면 영상이 안 보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내는 그 컴퓨터 화면이다, 데스크탑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그쪽에 보내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그쪽이 멋대로 이것을 보내지 않는데도 했을 때 경보 내리는, 그쪽이 이제 다른 경로라는 거죠. 경로를 인식해서 경보를 내리는, 그래서 보내지 여기 건 여기 건 못 보면 이 내 있는 스마트폰 화면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화면 또는 뭐 태블릿 PC 화면 이걸 못 보게 한다는 거죠. 못 보게 해서 그것을 가져가면 경보를 내린다는 거죠. 그쪽 경로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것을 활성화되어서 가져가는지, 그쪽 또 인터넷상에 있어서 그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쪽 파일을 통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파일이 이런 것을 하는지, 내가 이게 옥션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고객님의 행동은 이렇게 경로가 이게 로그인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활동을 하고 뭐 결제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쪽 컴퓨터의 서버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경로를 차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경로만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경보를 내리거나 112 신고하거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경로 인식에 대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거나, 처음에 윈도우다, 그 다음에 뭐 한글과 컴퓨터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자체 검사 기능,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갖고 하거나, CPU의 바이오스 같은 거나, 그다음 작동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모뎀도 있을 거고 와이파이도 있을 거고 인터넷 장비도 있을 거고, 작동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불순한, 자기들이 만든 거 제작에 불순한 파일이 좀 더 들어와 있는가, 이게 맞는가, 그걸 확인하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획기적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불순한 파일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그럼 그것을 체크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데스크가 깔려 있는 프로그램의 파일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것이 어떤 정기적인 활성을 이렇게 했는데, 정기적 활성화할 때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거 우리는 알거든요. 이렇게 컴퓨터로 자동 체크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 경로까지 인식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이 안에 이렇게 어떤 트로이 목마 같은 이런 그것이 들어있는가 이 부분을 그 경로를 기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를 기록까지 한다는 거죠. 특정 어떤 몇날 몇시에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경로를 기록하고 그것은 외부에서 삭제를 할 수 없거나 변경을 시킬 수 없는 다른 그쪽 이쪽 경로에서만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데스크탑 사용자,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자만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카메라가 있어서 경로를 인식하는 이런 걸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이게 스마트폰 또는 유선전화, TV, 태블릿 PC 할 것 없이 워키토키 할 것 없이 고유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주소가 있으니까 이게 전화번호처럼 고유번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거기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SNS까지 할 수 있고 방송하는 그래서 인터넷 방송하듯이 방송을 거기서 방송국을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이 동영상을 송출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홈쇼핑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여기서 광고도 해서 수익을 나눈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까지도 그게 가상 주소가 있어서 가상 주소 안에 이렇게 택배가 이제 진짜 택배를 갖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소를 그래서 택배까지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어서 인터넷 부분이나 또는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가상번호를 부여해서 택배를 보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노출시키지 않고 그쪽에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쪽 택배 보내는 사람에게만 진짜 주소가 보내진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기술도 있다.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이나 뭐 조종할 때 아니면 이렇게 모든 가전 조종할 때도 같은 암호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어서 쉽게 맞든지 자기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든지 등록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거 이렇게 번호 누를 때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번호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번호 눌러도 안 되는 이런 기술 아니면 등록된 사람 금 같은데 그날의 암호 열려라 참깨 이렇게 또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금고 같은 거 열 때도 제가 이렇게 금고에 얼굴이 인식돼서 그 사람 외에는 금고를 열 수가 없는데 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 경보원을 112 신고하거나 이쪽에도 그 상황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창문을 그 사람 등록된 사람이 자동차다 그러면 연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 아닌데 여러모로 카메라 인식을 보고 있겠죠.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장치에서 이것을 그 영상을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워키통이 말이죠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야 마이크 스피커 부여해서 왜 내 차 건드려? 그래서 아파트 10층이니까 다른 지역인데 뛰어가면 이미 도망가고 없죠. 이러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든 CCTV 기능에서 클로즈업 기능 그 사람을 딱 그렇게 해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그 사람 얼굴을 정확히 찍는 기술을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포커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찍는다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카메라나 모든 CCTV 카메라 블랙박스들 특정 어떤 지점을 누르면 그쪽 부분이 확대되어서 보여지는 이런 기능과 마운 카메라다 모든 카메라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특정 지점을 찍으면 현미경 방식이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미경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이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망원경, 현미경이 같이 달려있는 구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가진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그것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판독이 안 될 때 보다 남은 현미경이 좀 고도의 현미경을 가진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그걸 다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신호가 됐든 전기적인 신호가 됐든 또 음향 신고가 음향 통신도 있잖아요. 통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스보 같은 이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빛신호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줘가지고 다른 신호와 구분하거나 다른 것이 이제 그 신호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거나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렇게 이런 노이즈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중간에 간섭을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둔다는 개념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군에서든 어디서든, 여기서 군에서도 제 기술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군에 납품하시는 데서 방산업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법을 지켜야 될 정부가 이렇게 누구라고 저는 딱 누가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뭐 이렇게 보훈처리, 한국은행이라든지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이런데 지적재산과 카이스트 뭐 이렇게 이런 데서도 광고를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20몇 개가 몇 년째 광고를 내시는데 광고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계속 내고 계세요.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그러십니까? 제 YTN에 제그 KIER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도 파워뱅크 회사에서도 제 기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뭐그 배터리가 5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12.5V, 30V, 60V 이렇게 전력을 낮게 가져간다, 높게 가져가서 선풍기 작동이래 스피커 이렇게 강중력으로 파워를 주는 기술에 대해서 조명도 그렇고요. 자동차 배터리도 5개, 10개로 해가지고 겹벽 처리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겹벽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한 개 고장 나면 전기산소 차단시키고 나머지 9개나 5개 분할한 데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력을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갖다 써서 출력을 자동차의 출력을 약중 강중량으로 만들어낸 속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프로펠러도 그러거든요. 이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파워뱅크 회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모든 전자기판에 이렇게 전기를 강중량으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 배터리에 있던 전선도 돼요. 몇 개의 배터리 쓰면 전선이 5개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한 개의 언오프식을 한 개에서 연결할지 2개에서 3개를 연결할지 전기는 공급되고요. 배터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거나 전기선의 굵기를 강중량으로 이렇게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소켓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약하게 해주기도 하고 강중력으로 줘가지고 빛을 강중력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서도 뭐 이렇게 자동차 겹벽 처리하고 배터리에 여러 개 분할해서 냉난방을 할때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중소기업이 YTN에서 이렇게 하시더니 또 이렇게 서울시 같은 데는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더 뗀다고 그랬더니 유리창에다 플라스창을 더 뗀다 그래서 보석상 털리길래 그럼 플라스창 더 떼자. 그래서 단열대 되고 이게 깨지를 못한다. 그래서 유리창은 쉽게 깨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YTN에게 곧바로 보도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유리창에도 유리창 더 떼는 안을 얘기하시고 또 비상벨 시스템을 얘기했더니 하시더라고요. 택시 같은데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기기에 그 상황을 CCTV처럼 감시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고객도 그렇고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일반 자가용이나 화물차도 집안에도 가능해요. 집안에도 홈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보안 모드, 안림 모드 이렇게 해서 딱 긴급히 연결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해줘도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을 112로 곧바로 전송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했거든요. 그 상황을 그 보안 회사가 있거나 그게 또 어떤 LG 캠이다 그러면 LG 캠이다 그러면 그것을 누르면은 평상시는 일상 모드로 해서 그 집안의 상황이 그쪽 회사로 전달이 안 되지만 물론 그쪽 회사는 다 할 수 있어 하긴 있긴 해 불법이죠. 누르면 그쪽 회사의 서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 부분을 녹화하고 비상 상황임을 가르쳐주거나 그것을 112로 곧바로 전화하는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화해서 이 상황을 갖다 영통으로 영상통화로 곧바로 해서 집안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 또는 스마트폰에도 앱으로 탑재를 해서 누르면 곧바로 112로 가도 되지만 보안회사나 기타 다른 어떤 SNS 이런 서비스에서 현재 상황 녹화해서 올려 항상 112에 전화하기 좀 부담스럽다 범죄 상황도 아닌데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너의 아주 현재 상황을 녹화해서 위로 올려놓는 거, 자기 이렇게 어떤 SNS라든지 여러 사람이 보는 이게 물론 불특정 다수가 봐도 상관없잖아요. 단톡방 아니더라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안회사가 대신 그 상황을 인식해서 일일이 전화 걸어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BB 방식이 있어서 딱 누르면은 어떤 스마트폰 연동 또는 연동 아닌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해놓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 위치까지도 해주고 정해놓은 서비스를 따라서 정해놓은 메시지가 통하는 영상 또는 이렇게 오디오 음성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그래서 112로 전달이 되거나 보안회사 해당되는 보안회사인데 긴급 상황이어서 대신 신고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SNS도 가능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창에 있다 유리창을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프라시장 바깥에 안에는 투명 매트 그래가지고 좀 보온도 되고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프라시장 유리창, 프라시장 유리창, 프라시장 유리케도 들어가요. 되고요. 프라시장은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고요. 미세홈을 그래야지 안 떨어지고 습기도 안 들어가거든요. 프라시장 유리창 서로 틀린 것을 할 때도 그래요. 프라시장 얇게 여러 겹 들어가면 빛에 투과돼 굴절률이 좋아져가지고 유리창처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할 때 이제 접착할 때 이렇게 습기가 들어가니까 홈을 파서 접착한다는 거죠. 프라시장과 유리창에도 접착할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유리창 안에 아크릴창이 들어가 유리창 안에 투명 매트가 들어가거나 이 기술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다른 합성섬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광섬유 같은 것도 석영실을 기초로 하거나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전기선, 통기선, 광섬유선의 피복에도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또 여러 겹 코팅을 주면 외부의 환경에 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섬유선 안에도 해서 빛 반사를 좋게 만들어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영수를 기초로 하거나 합성섬유 등의 비트가 90%짜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선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하고 아크릴을 섞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광섬유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릴에다가 제품이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가 합성섬유나 모든 실에나 아크릴 제품 또 유리창 프라시장에다 금속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에 대해서 자연빛인 인공빛을 이렇게 반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름 방식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크릴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제조를 한다는 거죠. 할 때 이제 아크릴이 있다 그러면 아크릴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크릴을 그래서 아크릴을 판이 기본판이 두께가 있는데 얇게 해가지고 거기 사이에 붙여도 되죠. 붙여도 되고 프라시장이다 그럼 프라시장이 있다 그럼 얇게 여러 겹 얇게 프라시장을 인쇄해가지고 가구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프라시장 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벽체로도 만들 수 있고 가구로도 만들 수 있다. 일반 플라스틱이 투명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 얇게 플라스틱을 타설한다는 거죠. 일반 나무에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도기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도기 타일 도기 같은데 타일 같은데도 그래서 아트적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딱 타일로 만들어 벽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색의 구형이 가능하고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면 되게 예술적이고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천연 무늬목, 인공 무늬목을 넣는 방법, 대리석 무늬를 넣는 인쇄를 할 때 다양한 거래요. 그걸로 이제 가구도 만들고 타일도 이렇게 방문도 만든다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배당 같은 데나 이런 복도 같은 데 이렇게 판에 이렇게 딱 깔아놔가지고 피스 방식으로 고정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트적인 어떤 그 그림을 넣어가지고 아트적인 장소를 만들든지 이렇게 싸게 만들면 싸게 조잡스럽고 비싸게 만들면 비싸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림 같은 게 인쇄해서 거기다 하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투명 플라스틱 판에 일단 프라시아 방탄 필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방탄 소재로 만들 수도 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또 투명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유를
90%짜리든지 그런 것들을 좀 비트가이를 좋은 다른 것도 괜찮아요. 살짝 코팅을 주거나 이렇게 한 겹 더 주거나 이렇게 그래서 접착해가지고 만드는 방식. 합성성 비트가이 90%짜리 아크릴을 섞어서 하는 방식,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카본 소재 같은 것이 있다. 그럼 카본 소재에 가로 세로 이렇게 금속 뼈대나 합성성의 나일론 뼈대나 기타 다른 소재로 뼈대를 넣어서 제조하는 방법. 또 금속에서 다양한 금속 분말이나 합성성의 나일론 분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좀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 접착할 때도 유리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축구공, 농구공, 피혁 접합, 인조 가죽 모든 종류의 접합 구조에 있습니다. 물놀이용 매트 접합, 뭐 군사용 고무 보틀의 접합 구조에 있었는데요.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전기선 피복처럼 제가 입혀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거 100개 먹고도 열이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피복의 재료는 다양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낸드 플랫이나 HBM 만드는 가격이 엄청 싸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 석영 코팅 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마더보드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기판 종류 이따가 이렇게 절연 구조에 이렇게 이런 저런 것처럼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피복처럼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는 아니 전기 테이프 방식이라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절연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고 열을 전염시키지 않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이렇게 넣어서 제조하고요. 뭐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램 같은데도 그래서 여기다가 홈을 파서 유리기판 이렇게 뭐 실리콘 웨이퍼, 플라스틱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써요. 여기다 밭 고랑처럼 이렇게 쭉 하수도 파는 것처럼 파가지고 저렴 구조를 넣어주고 전기선, 통선 넣어주고 수직선, 수평선 넣어준다. 그 위에다가 포토 방식으로 인쇄하든가 전자잉크 방식으로 인쇄하든가 해서 반도체를 만든다. 전자잉크도 금속 분말이다가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요. 그 반도체 구리가 어떤 그 회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리를 제조를 해가지고 구리 안 다른 것도 대중소 금속 분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판도 그렇고 그래서 전기가 잘 전도되도록 만들면 유리소변 코팅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구리 자체에도 뭐 철사, 철근, 철망, 금속 부분에 다 됩니다. 알루미늄도 그렇고 유리 뭐 시든도 그렇고 다양한데 다 돼요. 금속 부분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같은 데도 녹이 잘 안 슬게 되죠. 자동차 절판 같은 데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염색제나 페인트 그다음에 엔진오일, 윤활유 뭐 이런데 그다음에 그 인쇄 잉크 이런 데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유리석영 코팅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염색제 자체에 펄을 넣어가지고 금색에 다양한 색을 자동차에 칠해되기 이쁠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나 어디서나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고랑이 홈을 파가지고 고랑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선 넣고 레이저 시각 정식으로 해서 대중소 빛의 사이즈를 20개도 될 수 있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우리 미술 그릴 때도 저도 그 큰 붓, 중간 붓, 작은 붓 이렇게 그리거든요. 전기형도 강중약으로 해서 이게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공을 합니다. 도장 파듯이 조각하듯이 반도체 회로를 조각하고 뭐 증착을 하든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양대에서 그래서 그 빛의 이제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홈을 파서 특정한 지점 열이 모이게 해서 그 부분을 녹이고 이게 냉각되면 다시 접합이 되고 이런 접합 기술도 사용하는데요. 카메라를 달아야죠. 가로 세로 높이를 접할 수 있고 다음에 한양대나 삼성 이런 데서도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을. EUV 장치나 이런 데서도 뭐 레이저 할 때도 작은 블록 렌즈를 큰 블록 렌즈 맞추거나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 렌즈를 이런 데다가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태양열을 군사무기로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태양열이나 물 끓이든지 전기발전에 사용하거나 그래서 난방 또는 이렇게 음식을 데우는 화목난로가 태양열 조리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방송 반사품을 수십 개 수백 개 해가지고 빛을 비추든지 각도별로 이렇게 다 빛을 비춰가지고 그 안에서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각도별로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옆에서도 할 수 있고 각도별로 이렇게 전부 다 부딪혀가지고 항상 24시간 안에 빛이 태양이 있을 동안에는 사방 각도에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빛의 반사 복사니까 더 증폭이 돼서 들어오죠. 태양열 조리기에 대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도 물을 끓여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수기에 필터를 목조표 필터를 그냥 5개, 8개 한꺼번에 딱 펼쳐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서 물을 통과시킨다. 휴대용으로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T는 어떤 정수 작업체에서 이거를 똘똘 말아가지고 하시더라도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럼 네모나게 그럼 2번 접으면 되겠네요. 삼각형으로 접어도 되고.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그것도 ITN 소개한 업체인데 정수 이건 공기 필터도 이 방식으로 하고 수제 필터도 이렇게 하고요. 이게 되게 간단하죠. 모라 동그랗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딱 펼쳐 딱 하면 좋죠. 뭐 브리타 정수기인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담수화 내린다. 아니면 물을 끓여서 뭐 태양빛으로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태양빛으로 물을 끓여서 석유가 됐든 석유 흔한 데는 끓여가지고 증발하는 물은 거두고 소금은 파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닷물 떠가지고 배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행자도 아프리카 물이 나쁘다 그래 여행자 물 떠가지고 증발식으로 얻고 이렇게 그렇게 물을 깨끗이 하는 이런 방법도 될 수가 있어요. 물이 안 깨끗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플라스틱 판에다가 에폭시를 타설해가지고 에폭시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이름하게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고 그 위에 다시 얇게 플라스틱을 하나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이다 그럼 줘가지고 그걸 이제 타일로 만들어 식탁판 가구로도 만들 수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오염이 잘 안 되거든요. 기존에 에폭시 어떤 식탁 제품이 있었는데 좀 오염이 되죠. 뭐 음식물 들어가 이렇게 몰록이 묻거나 그래서 햇빛에 갈변되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현상을 다 막을 수 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만 굴러서 제조한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한다. 쓰시면 되겠고 뭐 다양한 재료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색 세면을 제가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백색 세면을 타설할 때 화장실 줄눈 데다 넣었는데 반짝반짝거린다고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어요.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건축용 실리콘을 만든다. MDF도 그 MDF 제품도 이렇게 해서 MDF 제품에다 투명 플라스틱 아니면 투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에다 MDF를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샌드위치처럼 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얇게 MDF에다가 얇게 타설을 투명 플라스틱을 인쇄를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그걸로도 이제 가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곰팡이 살균제도 넣고 아니면 가판 종류 같은 거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을 입혀가지고 그걸로 가구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합판이고 사판 싸니까 투명 플라스틱 입혀 그걸로 가구를 만들자. 또 뭐 다양한 어떤 예술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백색 세면에다가 섞어보드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서 만드시면 더 좋다. 또 코팅 구조로 좀 방수비라든지 단단함이 있어서 좋다. 섞어보드 보수용으로도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되더라. 백색 세면과 석고를 섞어서 이렇게 보수용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핸드코트 만들 때도 백색 세면을 섞어서 핸드코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핸드코트 할 때도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석고 제품도 그러하다. 미술용 석고가 있는데 그것도 백색 세면과 섞어서 하거나 백색 세면으로 제가 이렇게 제주도 도라르방 만든다 그랬죠. 거기다 이렇게 현무암 가루 같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현무암을 이렇게 현무암 가루나 이런 것을 금색에서 다양하게 하거나 천연 가루를 천연 돌가루를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거기다가 입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주도 도라르방 만든다 했죠. 제주도 도라르방을 약간 귀엽게 만들어서 웃는 표정도 다양하게 의인화시켜 슈퍼맨 옷을 입혀준다. 또 청바지를 입혀준다. 옷을 입혀줘가지고 다양한 이렇게 의인화 시켜가지고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형으로도 팔고 웃는 표정이라든지 거기다가 선인장도 얹어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자수 이렇게 그다음 시계로 만들어 놓거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다 촛불도 괜찮고 하여튼 다양하게 섞어서 토끼도 얹어 놓을 수 있고 다른 캐릭터하고 섞어서 파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표정을 좀 이렇게 전부 칙칙하니까 검은 계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밝은 이런 계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형화 시키거나 캐릭터를 만들어 갖고 재미있는 개구쟁이처럼 의인화 시켜 가지고 캐릭터로 파는 이런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에다가 석고보드와 유사한 소재에도 백색 세면을 섞어서 보드 종류가 많아서요. 백색 세면을 섞어서 할 수 있고요. 백색 세면에다가 종이폴프와 톱밥 또는 종이폴프 단독으로 해가지고 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에다가 백색 세면을 똑같이 색깔을 맞춰서 놓고 그럼 접착력이 좋아져요. 미장할 때 벽에 잘 안 달라붙고 그래서 접착제를 쓰는데 따로 접착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백색 세면에다가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거죠. 접착 능력이 좋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그 건물의 밀도가 딱 좋아지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죠? 아스콘이나 아스팔트에다가도 백색 세면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곰팡이 살균제를 좀 넣으셔야죠. 그래서 금색에서 당한 펄도 넣어서 아스팔트나 아스콘을 제조하면 되게 예쁠 거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밀도가 좋아져서 푹 꺼진다든지 물이 안 빠지 이런 현상이 해결된다는 거죠. 단단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레몬건 협동조합에서도 시멘트 몰타나 시멘트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서 쓰는 걸 하지만 저는 건물 보수용으로 백색 세면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백색 세면 시멘트 섞을 때도 있고 시멘트 몰타를 그냥 단독으로도 한답니다. 되게 잘 돼요. 오랫동안 되게 비올 때도 부착이 잘 돼. 건물 한 곳에 떨어졌는데 붙이니까 비올 때도 탁 붙고 그래서 되게 너무 편리하다. 엄청나게 부착력이 좋아요. 이거를 넣어서 한다는 거죠. 건물 수리용으로 하시면 되게 수리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뭐 스티로폼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고무판 금속, 고무 금속 이렇게 제조할 때도 고무 금속 중에 이게 안에는 스테인리스고 금속이다 그러면 서로 재료가 틀린 놈들과 또는 같은 놈들 기존에 만들어졌던 걸 뼈대로 들어가고 가루로 들어가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칼 제조할 때도 안에는 좀 단단한 놈 스테인리스 들어가고 밖에는 이렇게 싼 놈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이름을 골라서 제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뼈대를 들어가서 이렇게 뭐 플라스틱이다거나 안에는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또 다른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고무판이다 그러면 고무판 같은데도 이렇게 안에는 금속 뼈대나 아니면 플라스틱 뼈대가 들어가거나 특히 이런 다른 뼈대가 들어가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갱이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알갱이가 천연고무 알갱이일 수도 있고요. 저는 합성섬유 알갱이가 되어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탱탱볼로 만들어주거나 여러 겹,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해주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홈을 넣어가지고 여러 겹으로 만들면 좀 탄력이 좋아져요. 이런 방식도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실에다가 또 기포를 넣어갖고 하거나 합성섬유 실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합성섬유 실을 한 겹 주고 두 겹 주고 꼭 동그랄 필요는 없잖아요. 합성섬유이 한 겹 주고 두 겹 주고 세 겹 주고 해서 안에는 이렇게 홈을 좀 파서 연결해서 접착을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염색제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합성섬유 실은 구운판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건축용 판넬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그때 기포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재료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온 구조를 만들거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내부 판넬의 방향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원래 이제 종이 볼판제나 플라스틱 볼판제 모습인데요. 비행체 금속 드론이라든지 양력을 만들거나 배 금속 부력을 만들어 장판 구조에도 단열재에도 이렇게 단열재나 단열 벽지 그다음에
배관 보온제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기술이 배관 보온제에다 비닐을 넣어서 만드시면 뽁뽁이 배관 보온제 열고 닫고 이렇게 찍찍이 밴드나 아니면 이렇게 뚝딱이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게 열고 닫고 해서 찢지 않고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비닐용으로 해서 배관 보온제 만드시면 제기술인데요. 배관 보온제를 그냥 비닐이나 뽁뽁이 결합해서 만들어도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 그래서 배관 보온제용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갖고 하면 그게 더 낫다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축용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이나 어떤 이렇게 고무 또는 이렇게 기타 이게 카본 소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금속 소재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가루나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같은 재료 또는 서로 다른 재료를 이렇게 이런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골 넣어서 제조하고요. 금속 고무 플라스틱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어떤 지게 방식을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군용 가방, 학생 가방 다 되고 프레임은 뭐 금속,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다양한 소재가 있었어요. 약간 질긴 섬유 이런 뭐 다양한 소재가 있으시면 밑에 판을 2개 두는 기술을 해서 받치는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허리 힘만으로 들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접었다 폈다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짐을 얹어놓으면 지게처럼 들어서 사람 힘으로 무겁게 들지 않아도 이것이 프레임의 힘으로 든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기술이 이런 지게처럼 군용 지게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쭉 올려줘요. 그럼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있는데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다리도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바퀴도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전동카처럼 전동으로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달아서 얘가 위로 쭉 올려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행용 가방 같은데 바퀴를 3개 두는 경우 이렇게 뭐든 그래서 끌고 다니게 3개 두면 좋거든요. 핸드카 같은 데도 되고 여기서 하지 마세요. 얘기만 하면 꼭 방송에 나오더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바퀴 3개 두는 거 장바구니 카트나 뭐든 이런 데도 가능하다. 여행용 가방에 에어를 슉슉슉 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닐천 사이에 천과 천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에도 가능한데요. 텐트에다가 안에다 텐트나 판초위에도 구멍을 이렇게 비닐을 넣어주되 방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다 홈을 좀 파가지고 뭐 구멍을 파가지고 환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 판초위 같은데도 옷으로도 입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천과 천 사이에 이렇게 비닐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구정 알루미늄 아니 이런 방해 이렇게 보온 소재가 되는 이게 구정 알루미늄과 유사한 소재 것을 넣어가지고 여기도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좀 환기 통풍도 답답하지도 않다. 현재 구정 알루미늄을 재난시에 사용하는데 거기다가도 홈을 좀 이렇게 구멍을 파서 환기가 되게끔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런 기술도 할 수 있다. 자동차 후려 안에도 비닐이 들어가거나 고정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방수를 만들어주는 기술. 근데 거기다가도 홈을 좀 발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 후려 같은 거 홈을 할 때 거기다 플라스틱 코팅을 좀 살짝 주거나 유리석용 코팅 내사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재료해서 이것은 텐트에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 코팅 구조를 주면 이게 햇빛에 대해서 반사가 되어서 이게 잘 부식이 안 되거나 노화되면 이런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조 잔디에도 둘 수 있어요. 인조 잔디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잘 갈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일반 뭐 축구장, 농구장 할 때도 의자 있잖아요. 축구장 이렇게 관중석의 의자에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염색제 자체에다가 젖어갖고 해갖고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색이 변하지 않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제조할 때도 제가 이 기술 얘기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도 얇게 여러 겹 들어가도 홈을 파서 제조하거나 거기다가 비닐이나 단열재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단열재도 단열벽재에 또 비닐을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 또 홈을 파서 이렇게 제조하는 기술을 말씀드리면 또는 기포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색에서 당한 펄을 넣는 기술은
한국 도자기, 행남 도자기 그릇 종류, 그다음에 뭐 유약칠하니까 네, 그릇 종류라든지 플라스장, 이렇게 유리창, 이런 유리 가공 제품들에게도 다 넣어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뭐 타일 도기 같은데, 유리 그릇 같은데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금색과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필름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변기, 뭐 이렇게 세면기, 뭐 할 것 없이 타일 도기 제품 다 돼요. 그래서 소변기도 가능하고, 유리 소변거든요.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면 오염이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생강생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코팅을 할 때 이렇게 코팅 펄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기술을 욕조 같은 데도 하지 마세요. 제기술이니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텐트 만들 때 텐트를 그럼 이게 우리 창고 조립식 창고 만들잖아요. 그럼 얇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삼각이다. 사각이다. 그럼 프레임만 딱 조립을 해가지고 천을 딱 씌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 구조도 있고 창고 형식으로 이렇게 판이 있어요. 얇은 판이 있어. 꼭 뭐 천일 필요는 없잖아요. 딱 조립을 해갖고 삼각 텐트든 사각 텐트 만들면 너무 좋지 않느냐. 뭐 그래서 대형 집도 만들거나 이걸로 콘서트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 올 때 투명할 수도 있고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에 딱 프레임을 딱 조립해서 콘서트장을 만들. 밑에 이제 바닥은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약간 무거운 소재. 이게 안에 이제 흙 같은 거나 돌 같은 걸 넣어도 되고 무거운 소재. 아니면 이거 파묻어 가지고 이것을 땅땅땅땅 판다. 그래서 이걸 갖다 프레임을 이렇게 샥샥샥 돌려가지고 이렇게 텐트 같은 넣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바람에 안 날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돌을 넣을 수도 있고 흙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일반 텐트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징을 박든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군데만 징을 박는 게 여러 군데 징을 박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징을 박을 때 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갈기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땅땅땅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안 빠져나오는 이런 징에 대해서는 텐트 같은데 안에다 징을 박고 밖에다 징을 박게 구조를 만드시면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를 줘갖고 슉슉슉 줘가지고 에어 창문을 만든다. 한 겹, 두 겹, 세 겹. 에어 매트를 만든다.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군데 바람 넣는 기술을,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도 안에다 바람 넣어주고 밖에다 바람 넣어주고, 구명조끼가 안에다 바람 넣어주고 밖에다 바람 넣어주고, 여기서 여러 군데 넣는 기술. 그래서 밖에 스크래치는 찢어져도 바람이 빠져 안에 거는 보존된다는 거죠. 쓰시면 되겠어요. 여러 겹. 그래서 그걸로 짐승 옷을, 에어 옷을 만들어주거나, 뭐 소 같은 거나, 뭐 개 같은 거나 보온을 해준다는 거죠. 우비 같은 거 만들 때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되겠는데, 우비 같은 거나 우산 같은 투명 우산 같은 거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거나, 유리소변 코팅에 유리망고를 넣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준다 그랬죠. 비닐에는 다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되겠어요. 보온 보냉팩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이렇게 이런 홈을 파가지고 보온 보냉팩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 아이스박스에도 되고요. 아이스박스에다가도 이렇게 어떤 스티로폼 들어가거나 아니라 비닐을 넣어주거나 단열재를 넣어서 아이스박스 만든다. 보온병도 단열재를 넣어서 만들거나 비닐을 넣어서 만든다. 보온병이나 이렇게 주방 그릇들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겹으로 해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도 되겠죠. 그래서 보온 도시락 같은 데도 되고, 이렇게 보온 도시락을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거기다 국물도 넣을 수 있고 밥도 넣을 수 있고, 맥주캔도 이렇게 음료수 캔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컵, 커피 담을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좋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을 파가지고 안쪽으로 열을 반사복사하고, 이거는 보일러 탱크와 그 배관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저기 맥주 캔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테이핑 방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게 그래서 두껍든지 얇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따면 다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탄산이 안으로 가두어지는 구조나 플라스틱 뚜껑을 달아서 현재 맥주 캔에 음료수도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다. 통조림이나 어떤 드럼통에 이렇게 잠그는 구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말통 같은 데도 이렇게 잠그는 구조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말통 같은데 뭐 손잡이 구조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잘 들려진다. 또는 거기다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쪽으로 넣어주면 대나무 매듭 구조 마대 구조로 양쪽으로도 잘 들려진다. 홈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파주면 이렇게 잘 접착력이 좋아서 잘 들어지는데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이런데 타이어 종류에도 어떤 자전거 타이어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어떤 뭐죠? 이런 손잡이 정도, 문 손잡이라든지 모든 손잡이는 다 돼요. 모든 손잡이에다가도 되고 공구, 뭐 이렇게 삽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홈을 파갖고 이렇게 하거나 고무 같은 거 좀 돼가지고 접지력이 좀 잘 돼가지고 삽이 푸기가 되게 쉬워요. 모든 공구에 이 기술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가지고 모든 손잡이 종류는 다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방충망에다가 건전지를 달아서 하는 기술을 이렇게 모기 같은 거 잠거나 또 하늘하게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공장에 설치하거나 텐트에 설치하거나 자동차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지? 네네네, 그렇습니다.